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야, 내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모두 해결돼요 막 이런 문구가 있길래 좀 봐봤거든. 근데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다 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 근데 뭐 다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손해사정사 입장으로 봤을 때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될까? 라는 의심점이 나는 더 많아. 근데 만약에 어쨌든 접수해야 되잖아. 그럼 접수 방법이 따로 있어? 금감원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 상단에 보면 민원이라는 데가 있거든? 그걸 누르면 이제 새로운 창이 떠. 거기서 이제 이금융센터라고 또 항목을 누르면 돼.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민원 신청하는 난이 뜨거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내가 화면을 띄울 테니까 그쪽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전화로 1332로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관련 자료들 등기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 근데 이제 전화보다는 그 홈페이지나 등기로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너도 알다시피 뭐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전화보다는 홈페이지나 저쪽 등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금감원은 그뭐 공공기관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땐 공공기관처럼 보이기는 해. 근데 그거는 금융위원회 밑에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한 금감원은 월급은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야. 공공기관 밑에 있다며. 그게 이제 그 보험회사랑 은행이랑 증권회사에서 이제 돈을 이제 합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영이 되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금감원은 국가기관이 아니야. 그러면은 접수해도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잖아. 약간 나도 그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아까 손해사정사 입장으로서 금감원 민원이 만사 형통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보통 이제 금감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든. 민원을 들어가면은 그 민원을 접수받잖아. 그럼 보험회사한테 통보해. 그래서 너 이런 민원 들어왔는데 네 생각은 뭐냐는 답변을 이제 보험회사가 보내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간혹 금감원의 답변이 보험회사의 답변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하는 느낌도 받기는 해.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이거는 보험회사가 돈을 줘야 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답변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답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 금감원이 필요 없지 않아 그러면? 뭐 내 생각도 약간은 어느 정도 좀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근데 금감원 민원 들어가면 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직원들이 많이 없나 봐. 그래서 처리 기한이 너무나 길어. 접수 하나마나 유명무실일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그 민원과 관련해서 내가 하나 상담을 받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올해 7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저거 민원을 넣었대. 근데 금감원에서 답변 온 게 작년 12월 달 거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법원으로 가면 되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 금감원이라고 하면은 약간 금융과 관련해서 감독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떠한 판단을 해주면은 좀 전문적인 곳에서 판단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뭐 내가 봤을 때는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느낌도 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네가 만약에 금감원한테 민원을 넣었어. 근데 민원을 넣었는데 금감원에서 답변이 이거 보험금 부지급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답변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중에 소송을 간다고 했을 때는 과연 보험회사가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 안 할까? 불리하겠구나.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뭐 금감원 가서 좋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내가 봤을 때는 좋게 해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러면 결국엔 그 자료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잖아.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금감원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그러면은 그쪽 생각을 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냥 뭐 소송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금감원을 먼저 갔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소송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나는. 접수 안 할래. 근데 뭐 금감원에서도 이제 그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거의 그 각계각층의 이제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이게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서 약간 판결문과 비슷하게 이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판단이 나오면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일 수가 있지.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다 조사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정말 드물어.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다? 그것도 금감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주세요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감원을 통해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해결이 된다? 나는 그건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해. 그럴 땐 손해사정사에게 접수해야 되구나. 뭐 그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뭐 저희가 금감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금감원에서 만약에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원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감원에서 보험금 지급하라고 해도 보험회사가 싫다고 한다면은 결국엔 보험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소송으로서 다퉈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